네, 안녕하세요. 엑스메디의 닥터 H입니다. 자,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위한 의학 강의, 근육, 신경과 스포츠학, 또 헌팅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인트로, 헌팅, 넥스트, 본론이 가운데고요. 우리가 이 강의 자체를 짤 때 사실은 심혈관계 다음에 근육, 신경 이렇게 넘어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 커리큘럼 이렇게 지금 쭉 짜놨는데요. 전체적인 걸 헬스케어 강의를. 하지만 이제 되도록 근육만 딱 봐도 그 부분만으로 충분히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준을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저희가 잡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것만 보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인트로 들어갈게요. 메르스와 단순 감기. 자, 메르스와 단순 감기. 뭐냐면 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아이나 어른이나 가장 걸리는 감기 있잖아요. 그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감기 알아도 심지어 감기 걸렸을 때 약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쉬고. 그 감기의 바이러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 녀석이 왜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게 생긴 건 무시해 보여도 사실 우리가 아는 그 감기 바이러스 그 개 사촌이에요, 이렇게. 개 사촌인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해졌을까? 어떤 종류길래 살짝 변한 건데 유전자에 살짝 변한 건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를 보면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물질이나 뭐 바이러스 나쁜 녀석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이게 세포거든요. 이 목 안에 있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 에어웨이. 숨구멍, 숨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는 그 상피 세포, 피부 그 세포라고 해봐요. 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들어야지 이제 우리 몸으로 가는 건데 처음에 딱 들어오면 나쁜 녀석들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 이거. NK셀, 뭔가 NK셀 군대 같죠. BMN, 폴리, 그거예요. 뭐가 핵이 여러 개야. 핵이 여러 개 얼마나 빵빵빵 쏘고 일단 가면은 보병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붙어서 싸우는 거야. 애도 막 싸워. 마크로포 막 얘네들이 싸워.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덴드라이틱 세리얼이 더듬이 가진 애가 딱 가서 걔 정보를 딱 흡수를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고급 장군님 이게 알려주면 얘네들이 뭐 고급 무기를 가지고 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무기들을 뭐 미사일 같은 걸 막 쏘고 미사일을 준비해서 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진짜 그래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건 같은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감기는 딱 원래 감기는 들어오면 보세요 여기 처음 하루에서 3일 사이에 2선에서 끝나요. 사실은 2선에서 얘네가 처음 보병들여서 때려잡고 미사일 한두 방 뭐 나중에 미사일 한두 방 쏴서 박멸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계속 약하게 만드는데 이 녀석 이 메르스는 이거를 이겨낼 힘이 생긴 거야. 처음에 땅개들이 갔는데 땅개들이 일단 인지도 잘 못하고 몰래 넘어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숨어서 이렇게 한 거지. 바이러스라는 게 이 세포에 숨어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 증식을 못하니까 세포에 숨어 살면서 거기서 내가 증식하고 있는데 세포에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증식을 하니까 세포를 부시는 거죠. 그래서 막 증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상 체계가 교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게 메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잠복기 들어가요. 잠복기. 메르스 잠복기가 뭐 며칠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다 이거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이겁니다. 세포. 아까 내가 군대 했잖아. 뭐 NK셀, 세포, 비멜셀, 세포. 이 세포라는 게 이 세포 하나하나가 마치 군대와 같이 이미지화 됐죠. 그거예요, 그거. 군대와 같이 이미지화. 세포 하나하나를 어떤 우리 플레잉 시간에 아메바라 하지 아메바 그런 것처럼 먹고 싸고 뭔가 이런 그런 개개인의 객체로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걸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본론 시작할게요. 근육은 세포다. 똑같은 겁니다. 세포란 무엇이냐? 정의를 보면 모든 생명체의 구조 및 기능적 단위의 최소 단위. 구조 및 기능적 단위. 최소 단위, 그쵸? 그래서 레고 조각은 하나는 다 그거지만 이제 쌓는 모양에 따라서 레고 작품이 되잖아요. 근육세포도 모여서 근육이 되는 거겠죠. 근육. 뭐 이런 근육 저런 근육, 그쵸?
그래서 자, 얘네들이 쌓여서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같은 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 이런 거고요. 이제 핵이라 사실 왜 세포라고 생각을 하냐면 해달라는 거냐면 커맨드 센터와 팩토리. 응? 이 뭐야? 테란, 스타크래프트 그겁니다. 커맨드 센터와 팩토리.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팩토리는 공장이죠. 어떤 뭐를 해서 뭘 생산하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 커맨드 센터는 어떤 컨트롤 타워, 뭔가 브레인, 중심 막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핵이 있다. 그리고 핵은 커맨드 센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내가 머리를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달라는 게 어떤 변화에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물질을 생성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그 선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얘네들이 다 그냥 물질 생성하는 거야. 스스로 복제도 하고 복제해서 막 필요하다면 많이 하고 비대해지겠지. 말했잖아요. 이게 트레이닝. 계속 무거운 거 짊고 다 하다 보면 뚝 꺼져야 되겠다고 막 뚝 꺼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말한 과부의 원리죠. 우리 트레이닝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과부의 원리. 그래서 일단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쉬라. 회복할 시간을 달라는 거죠.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 이겁니다. 적응한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복제하고 이런 거 중에서 과도하게 생긴 게 암이에요. 이제 요즘에는 이런 정도의 상식은 이런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암이라는 거는 정상세포인데 얘는 이제 그거야. 핸들이 고장난 그거 있잖아요. 핸들이 고장처럼 막 달리는 거야. 그냥 계속 복제하고. 근데 이거 생각해보고 우리 심혈관계하고 연관시켜보면 복제하는데 막 많아져. 근데 막 많아져. 근데 왜 얘가 암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 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혈관들이 피가 막 들어오는 거야. 피가 혈관들이 들어오면 이 영양분들을 얘가 다 먹고 영양분들 다 먹잖아. 그러니까 정상 장기나 정상 세포들이 먹을 것들이 떨어지는 거야.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한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팩토리다. 이 미토콘드리아 팩토리. 산소, 당, 지방을 이용해서 뭐를 생산한다? ATP를 생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유산소 운동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트레이닝. 이거 연관이 있겠죠. 무산소 운동은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여서 뭔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산소. 처음에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해당작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당작용이라고 하는 거 처음 그 분해에서 에너지를 조금 생산하는 거는 이 세포질 바깥에,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없이도 가능해서 무산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냥 한 3초 안에 딱 돼버리는 거는 ATP, PC 시스템. P는 인산, 포스모 그런 인산, C는 크레아틴. 크레아틴하고 인산하고 붙어있는 요 녀석이 딱 분리되고 그걸로 ATP에 가서 ATP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분해가 되고 얘네들은 만들어내고 그걸로 되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글리코겐은 이거죠. 글루코스, 포도당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아시죠 다들? 이것들이 근육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부터 빨리빨리 분해하다가 이 세포질에서 해당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자기자기 부숴서 빨리 ATP 만들고 이래요. 그런 산물들이 젖산. 그럼 젖산이 생기는 거예요. 젖산이 끼는 거. 젖산은 뭐다? 우리 피로물질이라고 해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산소가 흡입되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산소를 이용해서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고요. 자, 기회창을 열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무산소 후에 유산소를 해라. 자, 무산소 후에 유산소를 해라. 방금 말했잖아요. 근육 사이사이에 껴있는 글리코겐들을 분해해서 빨리빨리 얘네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빨리빨리 쓴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쓰면은 이제는 멀리서 간이나 지방이나 간에서 포도당을 빼오던가 간에서 지방을 빼오던가 뭐 지방 세포에서
뱃살에서 지방을 빼오던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무산소 운동으로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것부터 빨리 쓰고, 그 다음에 멀리서 빼올 때는 이제 지방도 주로 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창을 열라는 거는 무산소 후에 이제 하루 무산소하고 다음날 유산소 하는 것보다 무산소 해서 그 근육에 있는 거를 많이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이제 유산소를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산소를 소모하면서 지방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네들을 돌려서 이걸 하자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창을 열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량은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량. 이거는 제가 왜 말했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뭐야 이게?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운동 시에 이제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운동 시에 에너지를 만들려면 탄수화물을 적정량을 섭취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죠. 그걸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 시스템 자체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 이 시스템 자체를 보면은 처음에 뭐야? 분해해. 그래서 무산소 빨리 분해한 다음에 얘네들을 또 데리고 와.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시스템 돌려. 고에너지 얘네들, 고위 에너지 얘네들 가고 전달계로 가서 전자를 쭉 전달하면서 ATP를 뭐 30몇 개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걸로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내가 굶으면은 그럼 내가 저장했던 내 뱃살을 쓰겠지, 뱃살에 있는 지방을 쓰겠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 요 녀석 보이세요? 오살로 아세테이트. 이거는 이제 TCA 회로, 우리 회로인데 공장, 이게 지금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거고요. 공장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공장이 단계 있잖아요. 누구는 포장,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조립하고 있잖아요. 그 녀석들 중에 한 명은 애초에 포도당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 포도당에서 온다는 거예요.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려야 되는데 그 공장에 있는 인부 자체도 포도당이야. 이 회로 자체가.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면 이 인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 그럼 여기서 지방 오면 뭐해? 지방 오면은 딱 분해된 다음에 일로 들어가지도 못해. 그럼 케톤 뭔가 좀 불편하죠? 케톤이라고 해서 다른 걸로 가서 막 그거 한단 말이에요. 문제 일으켜. 들어서 회로 못 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서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양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 적절한 탄수화물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이거는 놀랍게도 아직 정립되지가 않았어. 이제 제 생각에는 좀 개인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누구는 조금 먹어도 되고 누구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전거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세는 없지만 우리 보디빌더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고구마 한 덩이씩 좀 하루 4번이든 5번이든 나눠서 먹잖아요. 고구마 한 덩이 100g. 간에 비별도 안 가. 예? 간에 비별도 안 가는 그 100g. 그거를 나눠서 먹어도 충분히 근육 생성이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밥 한 공기 먹어야지 뭐가 해야 돼. 그것보다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탄수화물을 아예 제한하자 이래도 탄수화물 제한해서 아예 안 먹어도 조금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운동도 하고 몇 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도 그럴 수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 완전 대세인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쌓인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거였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 되시면 또 Q&A X 무슨 시스템? 거기 시스템에 올리세요. 그래서 자, 세포의 종류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상피세포, 피부세포. 근데 입부터 우리 항문, 입부터 항문까지 이 소화기 거기서 상피세포예요. 입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는 입에서 들어가서 쭉 타고 식도, 위, 막 이거 소장, 대장 해서 가는 거는 피부야, 박이야, 박. 들어가서 이게 나오잖아. 뚫려 있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 몸이 있으면 이게 뚫린 거야. 이렇게 뚫린 거. 얘도 피부들이고
이 얼굴, 팔, 얘네도 피부들이고 피부예요, 피부. 하나 알아두세요. 상피세포, 그리고 생식세포, 정자와 난자. 신경세포. 이거 우리 아시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기 막 가잖아요. 전기 가서 연결되고 신경세포. 그 하나하나도 세포다. 그리고 면역세포? 면역세포 뭐야? 아까 했죠? 아까 인트로 시간에 했죠? 왜 제가 이게 면역세포로 했냐?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근육세포도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뭐다? 아메바처럼 이게 눈, 코, 입에서 잘 먹고 잘 싸고 이래야 된다.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쪼개고 하다 보면 길쭉하게 생겼죠. 우리, 그렇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짜자잔! 근육은 세포이고, 그 안에 있는 핵은 커맨드 센터이며, 미토콘드리아는 팩토리. 기회의 창을 열어라! 무산소 후에 유산소를 해라! 무산소하고 집에 가지 마라! 힘드니까 내일 뛰어야지 하지 마라! 뛴 다음에 이거 들면 그거보다는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라! 이런 겁니다. 탄수화물을 태우기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하다. 아까 아시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회로 기억나시죠? 회로 중에 이 공장의 그중 하나가 그거니까 탄수화물을 태우기 위해 탄수화물이 필요해. 그리고 근육은 아메바다. 근육은 아메바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플랭 시간에도.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